네, 안녕하십니까. 석승옥입니다. 오늘도 랜선 집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와 규탄 저지를 위한 활동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연대 서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채팅방에 걸어드리는 어, 주소를 통해서 연대 서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선 집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랜선 집회는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호칭을 누구누구님으로 통일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연령층의 다양한 분들이 모일 것이기 때문에 상하가 없는 그런 호칭 구조를 만들어 수평적인 관계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번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후쿠시마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소식을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오늘은 나눌 수 있는 소식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소식이 요즘에 이제 기사화되는 빈도수가 굉장히 적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가 19일 날 후쿠시마 제1원전 발전소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현장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회담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IAEA 측 인사들이 오염수의 방류를 위한 활동 및 계획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발전소 부지 내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일본은 이 발표 직후에 IAEA에 지원을 요청했고 IAEA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IAEA는 이번 방문이 일본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첫 번째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사찰단이 아니라 지원단이에요. 지원단.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적합성을 사찰하는 게 아니라 지원이에요. 지금 지원단이라고 써 있어요.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첫 번째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IAEA는 이와 관련한 지원 작업이 수십 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의 오늘 방문은 일본의 방류 지원을 위한 우리의 준비 작업에서 중요한 단계라면서 팬데믹 기간에 일본이 IAEA를 초청한 것은 안전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방류 작업을 하겠다는 일본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IAEA 고위급 인사들은 오는 9월 일본 방문 기간 도쿄와 후쿠시마에서 일본 관리들과 전문가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IAEA는 이에 대해 방류가 사람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 평가하는 IAEA 프로젝트의 시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결정 내놓은 거네. 뭐 문제가 없다. 그러니 음,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뭐 이런 논조 같아요. 앞서 IAEA는 지난 7월 일본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모니터링하고 검토하는 데 대한 기술적 지원 범위를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IAEA는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맞춰 일본의 방류 계획을 평가하고 방류가 해수와 해양 침전물, 어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을 지원하기로 했다. IAEA는 이를 위해 국제 검증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검증을 왜 해? 이게 왜 검증단이야? IAEA는 이날 발표에서 오염수 대신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처리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오염수라는 말을 대신해서 처리수,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게 처리된 물이다 라는 의미로 이제 이게 처리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IAEA의 입장은 결론적으로 일본의 그 오염수 방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반대하거나 이제 반대하는 그런 집단들을 위해서가 아니지. 일본을 위해서 이제 그런 어떤 안전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사찰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결정이네요. 오늘은 이번 주 소식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아서, 자, 지난번에 봤던 프레젠테이션을, PPT를 한번 더 보고, 그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는 뭐냐면, 후쿠시마뿐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원전으로 인해서 피해, 혹은 어떤 그 기형, 돌연변이, 이제 이러한 어떤 사진들을 모아놓은 자료고요. 이것은 이제 후쿠시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인터넷에 이제 많이 유포되어 있는 그런 영상들을 모아서 이제 PPT 자료로 엮은 것입니다. 이 아이는 이제 손이 세 개가 달려 있는 아이네요. 그리고 그 한쪽 사진은 이게 이제 그 구승구 계열이라고 하죠. 이런 걸. 이제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구승구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치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성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코와 연결되는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 경우는 이제 코도 없어요. 거의 코도 없고 입도 발달되지 않은 상태고, 굉장히 좀 이거는 이제 구승구 계열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그런 이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왼쪽 사진은 이제 쥐들인데요. 이제 꼬리가 잘려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꼬리가 퇴화되어 있는 그런 쥐도 있고요. 또 하나는 꼬리가 연결되어 있는 쥐 같아요. 어, 이런 쥐가 있고, 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바다 생물인데, 물고기 같은데 눈이 하나만 나 있습니다. 이런 돌연변이가 있고, 지금 이 사진의 왼쪽 사진은 거의 이 사람의 키가 한 1m 한 75 정도로 본다고 했을 때, 그 왼쪽에 있는 그 지렁이인데요. 지렁이 크기가 거의 1m가 넘어요. 1m가 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지렁이가, 이것도 이제 돌연변이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지렁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사진은 이제 눈의 기형이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동물에게도 나타나고, 이거는 이제 핵에 노출되어 있었을 때 이제 나타나는 증상 같아요. 아니면 이제 어떤 이제 세포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유전자의 문제, 이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현상 같습니다. 음, 이거 이제 해바라기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꽃인데, 지금 이것도 이제 돌연변이 꽃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찌그러지고, 또 여러 개의 이제 꽃이 동시에 나고, 그리고 요 거북이의 사진 일부는, 이거는 이제 피부의 어떤 이상인 그런 사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왼쪽 사진은 이제 이것도 물고기인데, 눈이 한쪽 면에만 이제 두 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입도 두 개입니다. 눈은 최소한 세 개에서 네 개 정도 달려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입은 두 개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머리가 두 개 달린 요거는 뭐 약간 그 상어 종류 같은데 어린 상어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 왼쪽 사진은 굴 사진인 것 같은데 이 성인 손바닥보다 월등히 더 큰 그런 굴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지금 그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형태가 이제 뭐 여러 어쨌든 세포가 좀 이상이 있는 그런 게 있고 하나는 이제 뭐냐면 굉장히 이제 이 크기가 커지고 이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이제 이 굴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물고기 같은 경우는 이 그 치아가 이 사람 치아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감입니다. 감인데 위에 있는 사진들은 이제 감이죠. 정상감도 이제 간혹 보입니다만 정상감은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다들 이제 어쨌든 이상 증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감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옥수수가 이제 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 보면 이건 뭐 딸기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딸기에 이제 이파리가 같이 나 있는 뭐 이런 모양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무도 마치 사람 손가락 모양처럼 이렇게 다섯 개가 달려 있네요. 요거는 이 개구리는 어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아무래도 어, 색소 부족 같은 그런 것 같고 오른쪽은 이제 이 고구마 굉장히 이제 큰 고구마 사진입니다. 이것도 이제 딸기 같은데 딸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딸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근, 이제 뿌리가 여러 개로 갈라져 있는 그런 당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진은 이제 그 먹어서 후쿠시마 이제 도와주자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참여했던 일본의 이제 연예인들 그런 사진들인데 이분들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암이나 백혈병 같은 것들로 이제 그 사망하거나 어떤 진단을 받은 이제 그러한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분인데 이분도 굉장히 이제 일본에서는 유명한 연예인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백혈병이 이렇게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체형의 어떤 변화가 왔죠. 그거는 이제 머리가 두 개가 달린 거북이고 하나는 이제 그 바다가재인데 음, 한쪽 그 집게발이 정상이 아니죠. 집게발이 다섯 개가 달려 있는 그런 이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개구리인데 다리가 두 개가 더 있죠. 그래서 이제 총 다리가 네 개가 있는 그런 개구리의 모습이고, 요거는 이제 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거는 어떤 그 곤충인 것 같아요. 뭐 물에 사는 뭐 물방개 같은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꼬리 부분이 이제 두 개로 갈라져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토끼인데 토끼의 상징인 귀가 없습니다. 이 사진은 굉장히 좀 유명한 사진인 것 같아요. 이 토끼는.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 귀가 없는 그런 토끼죠. 이거는 이제 머리가 두 개 달린 뱀이고,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그 고구마, 그다음에 이제 뭐 귤, 딸기, 복숭아, 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변형이 일어난 그런 모습들이고, 당근 뭐 이것도 이제 그 옥수수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게 지금 송아지 같은데 머리가 이제 두 개가 달려 있죠. 이거는 이제 체르노빌 이제 피해자입니다. 체르노빌 피해자고, 어, 다리를 절단을 했는데, 이제 한쪽 다리도 이제 기형이고, 이제 체형 전체가 다 이렇게 지금 뭐, 그 팔목도 보면 굉장히 이제 이렇게, 음, 말라 있고, 이런 상태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히로시마 원폭 그 피해자분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체형이 그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다 이제 뼈가 다 드러나 있는 그런 상태죠. 네, 이것도 이제 체르노빌 왼쪽 사진은 이제 체르노빌 아이인데 기형아인데 이게 엉덩이에 뭐가 이게 혹 같은 게 이제 나 있는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도 이제 이거 원폭 피해 아이들 같은데 이제 사지가 다 뒤틀려 가지고 일어나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 왼쪽은 체르노빌,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그 원폭 피해자,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사진이죠. 음, 이거는 이제 그 물고기인데 이게 이렇게 이제 큰 고기가 아닌데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거를 잡았다고 하네요. 이것도 이제 기형이죠. 그리고 이건 오징어 사진인 것 같은데, 음, 이게 이렇게 큰 오징어가 정말 있는지 하여튼 이게 저도 궁금합니다. 네, 자, 이상으로 어, 화면을 다 봤고요. 자, 다음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현재까지의 상황과 랜선 집회의 취지를 담아서 촉구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일본이 언제, 왜,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였고, 우리는 왜 무엇을 요구하는지, 오늘 처음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계셔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명서 낭독이 끝나면 이어서 환경 노래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철회 촉구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13일 강요회의를 열고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125만 톤을 2023년부터 30여 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기로 했다. 바다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웃 국가들과 사전 협의나 양해도 없었고 일본 자국의 어민들과 자국의 시민사회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조치라는 점에서 자국민과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이웃나라인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모든 나라와 전 세계 인류를 향한 폭력이자 테러라고 판단하여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2022년 10월쯤 포화 상태에 이르는 후쿠시마 제1원전 물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로 방사능 물질을 걸러내서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인체 내부에서 피폭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와 트리튬과 탄소 14는 제거할 수 없다. 그린피스에 의하면 방사능 핵종 농도가 기준치의 약 2만 배에 달한다고 한다. 방사능 핵종 중에서도 스피온툼 90의 경우는 체내에 들어갈 때 뼈와 골수의 암 발생 위험이 매우 큰 방사능이다. 그리고 현재 처리수의 72%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며 원전수에 남아있는 삼중수소는 처리 과정에서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세포를 파괴해서 각종 암을 유발시키고 생식 기능을 저하하는 위험한 물질이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투입되었던 소방관들은 전원 사망했고 10년간 12만 명이 암 등의 원인 모를 병으로 사망했다. 아직도 체르노빌 주변에는 뱀보다 큰 지렁이가 있는가 하면 귀가 없는 토끼 등 유전학적인 변형의 곤충과 동물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공기, 흙과 함께 바다와 물은 모든 지구 생명의 원천이다. 방사능을 생명의 보고인 바다에 버리는 것은 수만 년 살아가야 할 지구 생명을 향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적극 표명하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검증을 요구해야 한다. 런던 협약 및 유엔 해양 협약에 의하면 환경 보존 의무와 주변 국가의 사전 협의, 오염 대비 비상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접 국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결정은 국제해양법 위반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최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연안이나 육지와 떨어진 바다 중 어디에 방류할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올 여름에 구체적인 방류 지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는 즉각 방류 계획을 철회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검증부터 받아야 한다. 그것이 이웃 국가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며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 쓰는 자연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 그리고 모든 국민을 향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번 사태에 강력하고 엄중히 대처하라. 하나, 모든 국민은 청정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일치 단결하고 연대 협력하라. 2021년 8월 22일 모두와 네트 및 지구 공동체 연합. 깊은 산호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네, 계속해서 오래간만에 우리 정대호님의 또랑강대 정대호님의 수국이 난리 났네. 이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바다에 어느 날 비상이 걸릴 거다. 비상! 수국의 대신들은 황급히 모이시오. 비상! 그나저나 정보부장은 이 긴급 명령 소집한 이유를 밝히시오. 그러자 정보부장 낙지가 썩 나서면서 하는 말이 예! 긴급히 하래리다. 소인이 하래리다. 우리 정보에 의하면 일본 정부가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 하는 조문이 있는지라. 이리 그리 되면 수궁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할 날이 불을 보듯 뻔한지라. 이러한 청천벽력 같은 소식과 경천 동지할 일이라. 그렇지.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지 이 사태를 대처하자고 긴급히 소집하였나이다. 그러자 용왕이 아이고 뒤야, 아니 그렇다면 내가 잔병 치레가 그리도 많은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었더냐. 여봐라, 내가 무슨 병을 앓고 있다더냐. 그러자 천년 묵은 잉어가 썩 나서면서 하는 말이 각하,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각하의 병세는 한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사옵나이다. 병치레가 요란하옵나이다. 토생리통의 대상 부진을 겸하고 간암, 이암, 폐암에다 보환암을 겸하고 임질매독, 치질에다 무좀습진을 겸하여 똥을 누면 빗똥 싸고 오줌 누면 비오줌에 눈에는 백내장에 발에는 문둥병에 온몸은 부어올라 고름이 질질 흐르고 방사능 오염으로 자식을 낳으면 기형 안 낳고 머리카락은 슬슬 빠져 대머리가 되었나이다. 용왕이 아이고야 내가 말만 들어도 황천 찔러갈 것 같구나. 여봐라, 도대체 그러한 사태를 저지른 놈이 누구라더냐. 예, 스가라는 작자요입니다. 그 대신들이 모두 다 깜짝 놀라면서 아니 스가 그 스가 정권이란 말이야. 저기 걔들이 그 오염수를 그냥 버리게 하겠어요? 그 잘 정화해가지고 그 버린다 하던데요. 그래서 참모 총장 고래가 씩씩거려 나오더니 야 임마 내 말 좀 들어봐. 그 걔네들 졸라게 뻥 까는 거야. 열나 뻥 까는 거야. 정신 차려 야야 임마 문호가 이르기를 일본 놈의 반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나이다. 그 중에 몇 가지만 간추려서 드리자면 임진왜란 일으켜서 조선의 백성을 수없이 살상을 하고 남해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한테 잡혀 빠져 죽은 외놈들 때문에 우리 바다가 오염된 적이 있고요. 태평양 전쟁 일으켜서 아니 이놈들이 지놈들이 무슨 바다까지도 아니면서 가미까지라고 하면서 비행기를 추락시켜서 우리 바다를 또 오염시킨 적이 있고요. 그렇지. 여기 조선의 처녀를 잡아다가 성노예로 삼질 않나. 만주 지역에서는 731 부대를 만들어 인간을 생체 실험을 하고도 패망한 이후에도 반성할 줄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 봅니다. 맞아. 그렇다면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지 대책을 얘기하시오. 그러자 거북이가 얘기를 하느니 예, 이 사태는 비록 육지의 인간들과 수국만의
이 사태가 아니라고 봅니다. 수궁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보면은 육지의 인간들도 살 수가 없는지라 수궁과 인간들이 서로 연합하여 공조하되 이 사태를 긴급히 육지로 알릴 사신단을 조직하여 긴급히 보내심이 좋을 줄로 아렵니다. 그러자 용왕이 하는 말이, 그렇다면 이 일을 할 신하는 수륙 양용으로 활동이 가능한 자라밖에 없구나. 여봐라, 자라를 불러들여라 하고 영을 내리자. 자라가 잽싸게 말을 하는데,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하면서 달려온다는 놈이 엉금엉금 기어서 오겠다. 그러자 용왕이 자라에게 엄중한 명령을 내리는데, 이봐라 자라야, 내 말을 자세히 잘 듣고 그대로 따르도록 하거라. 너는 지금 즉시 육지로 나가되 남해 바다를 떠서 하동 포구를 지나서 섬진강 물결을 타고 지리산으로 올라가되 수궁에 다녀갔던 꽤 많은 토끼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북악산으로 돌아 청와대에도 알려주고 여의도를 돌아서 국회의사당을 찍고, 그리고 이 일을 작당한 일본 정부를 항의할 때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렇게 농성하는 우리 대학생들에게도 알려주고, 그리고 이것을 방조한 이 미국 대사를 찍고 오대양 6대주를 범전부터 다니면서 모든 인류에게 이 사실을 빨리 알려라. 나의 병이 나을지니 자라는 지체 말고 수궁을 떠나거라. 잘 보고 왔습니다. 자, 이제는 마이크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지금 들어와 계신 분이 이제 우리 윤홍병님 들어와 계시는데요. 마이크 켜시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예, 괜찮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이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천안에 교육이 있어가지고 아, 예.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8시 반까지 천안에 왔다가 4시간짜리 투타임 하고 6시 반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집으로 이동하는 길이고요. 그러시군요. 차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나가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날씨도 좋아졌고 좀 선선해졌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7일 날 영종도로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고 짐 정리하고 이제 강의가 오늘 있었고 수요일 날 있고 토요일 날 있고, 저 토요일 날 아산에 내려와요. 아산 강의 또 8시간 있고, 그래서 이번 주는 주말에다가 뭐 휴가 동안에 이사하고 하여튼 바쁜데 늘 죄송한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볼 적마다 가슴이 떨리고, 이렇게 좋은 내용을 진행하시는 분한테 죄스러운 생각이 드네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또 이걸 방조해서도 안 되고, 그냥 강 건너 불보듯 하는 것도 죄스러운 생각이 드네요. 꼭 같이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이 좋은 내용이 일본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한테까지 전달이 돼서 좌시하지 않는 이런 우리 국민성을 보여줘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독도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두 가지가 끌어오르는 게 아닌데, 이런 계기에 뭉치지 못하는, 또 초대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감이 듭니다. 너무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고요. 이렇게 잘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유, 이거 어떻게, 이게 접속하기도 굉장히 좀 어려우신 상황인데, 이렇게 또 접속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오늘, 혼자서 이거를 방송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 분이라도 계셔주시니까, 훨씬 더 그래도 힘이 나네요.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여튼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뭐 저한테 죄송하고 이럴 건 없어요. 저한테야 뭐 그런 건 없고. 다만 저 역시도 좀 이게 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많은 분들하고 좀 같이 이렇게 좀 할 수 있으면은 더 힘이 나고 더 의미도 있고 그럴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은 좀 많이 있네요. 이게 시간이 가면서 점차 조금씩이라도 좀 사람들이 좀 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더 늘어서 이렇게 좀 힘도 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제 줄어들고 그러니까 더 이제 맥이 빠지고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면에서 사실 저도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저도 역시 죄송스럽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의 접속자 수가 2,5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초대장을 거기다 올려놓고, 물론 이제 카톡이나 전화로 독려를 안 하고 그냥 보라고 올려놨는데 반응이 없어요. 누군들 우리가 태극기 다는 날 태극기를 달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내가 안 달았을 때 약간의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말에 하여튼 기본적인 그 미안함이 있을 때 약간 뜨끔하잖아요. 근데 뭐 그 정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쩌다 바빠서 그런가 하고 제가 지금 이거 몇 달, 2달 정도 이상을 계속 그런 식으로 올리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연말까지 만드는 지부에다가 오죽하면 지부 설립 요건에 한 명이라도 가입해서 참여하는 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8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배너를 붙인다. 그래서 그걸 30만 원 주고 지금 시켜놓은 상태라 우리 홈페이지에 그 회원 가입해서 접속하는 인원이 토탈 나간 분까지 포함해서 그래도 13,600명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 데다가 배너를 한번 띄워보자. 그리고 제가 이제 월말 지나면 자원봉사 시간 입력하는 계획서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서 또 시범적으로 몇 명이라도 또 이렇게 멘토와 멘티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토론방도 시범적으로 한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떤 단체 대표하고 저도 지금 다음 주에 MOU하고 이거를 같이 활성화시키는데 그분도 이제 MOU 맺고 지부 설립하는 것도 도와주면서 같이 한번 운동을 일으켜보자 뭐 이런데 아직 만나진 않았어요. 중간 연결해주는 사람 말만 듣고 이제 만날 건데 그래서 어떤 그런 자원봉사 시간 개념 이런 것도 같이 논의해서 그분들이 또 참여가 되면 아주 그 소대 규모라도 하여튼 또 여기에 그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제가 또한 남은 열을 또 보내고 나면 본격적으로 한번 추진을
또 서둘러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라도 끊이지 않고 이걸 맥락을 이어간다는 건 나중에 그런 히스토리를 만들 때 너무 힘들지만 이게 기록이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쉬지 않고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위축되지 않고 이게 우리가 직업윤리에 보면 투철한 직업정신, 그다음에 사명감, 그다음에 봉사정신, 그다음에 정말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힘들잖아요. 지금. 저도 이제 오늘 4시간 강의하면 1시에 끝나는데 이게 줌 접속 의무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게 들어온 사람을 4시간 충족시켜 달라 보니까 이제 1시에 끝나는 걸 30분 연장해서 1시 반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오후반이 또 제가 예약해 놓은 시간이 1시 반부터라 이제 밥 먹으러 못 가고 이제 토스트 하나 사다 달라 그래서 먹고 그냥 했는데 나중에 저녁 6시 반 되니까 지치더라고요. 점심을 못 먹은 거죠. 그거 뭐 간단하게 토스트 하나 먹고서 버텼는데 그래서 이제 오면서 아까 잠깐 PT 화면 볼 때 얼른 또 끼니를 중간에 해결했어요. 그래서 차 이동하면서 또 접속을 했고 어쨌든 우리가 그 애국 운동할 때 애국 지사들이 목숨 걸고 하는 것처럼 지금은 뭐 진짜 데모도 없고 뭐 어떤 이슈에 대해서 반응도 안 하고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면서 다들 자기 일만 자기 바쁘다 뭐 그리고 또 이익이 안 되면 나는 관여 안 한다 뭐 이런 개인주의 사상이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어필시키기 쉽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렇게까지인가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면서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착각 속에 빠져 있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어쨌든 힘내시고요. 저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또 안 되면 또 왜 안 되는지 우리 반성하고 자성하고 또 방법을 또 찾아봐야죠. 하준명 님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뛰시는 것 같아요. 저랑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보시죠.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도 이게 지금, 이렇게, 왜 이렇게까지 관심이 사람들이 없을까? 사실 이런 그 의문이 많이 들어요. 뭐, 관심 없을 수도 있죠. 관심 없을 수도 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까? 이게 다들 그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하고, 정말 살기 힘들고, 더군다나 요즘에 또 뭐 코로나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떤 의욕도 많이 상실되고, 뭐 일도 잘 안 되고 손님도 없고 뭐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들 때문에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어쨌든 뭐 패닉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뭐라 그럴까요? 그 귀차니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또 뭐 대선 전국에다가 뭐 어떤 뭐 정치판도 시끄럽고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또 그 외부적인 요인들도 있고 어쨌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들을 좀 염두해 보고 그렇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이게 관심이 없는 문제일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오늘 저한테 교육받은 사람 중에 부산 네. 출신이고 그 통영에서 가까운 사랑도라는데 국유지 사유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공유지라고 자기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일부 땅을 샀는데 주변에 그 공유 수면까지 포함해서 한 3,000평을 확보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거기다가 뭘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뭐 동물도 좀 풀어놓고 기르고 그 다음에 내가 언뜻 이런 환경운동 같은 거 그분도 이제 스킨스쿠버도 하고 뭐 항해사 자격증도 있고 저랑 취향이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SOS 자원봉사단에 통영지부든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우리 이런 운동 좀 해보지 않겠냐 그랬더니 굉장히 동의감을 가지고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이제 뭐 생각이 바뀔지 모르지만 또 4시간 동안 수업하면서 제가 또 말을 붙여놨더니 굉장히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어떻게든 이걸 살려내고 봐야 되겠다 이런 오기가 생기기도 하네요. 보니까 왜냐하면 시행착오 착각 기간 또 뭐 준비 기간 우리가 개구리가 점프를 하려면 약간 뒤로 주춤하는 시기 같은 우리가 그 정신줄만 안 놓으면 되는데 혼자 너무 고생하시는 그거에 제가 분담을 못 해드려서 너무 미안합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네, 저는 뭐 집에 있으니까 먹는 건 다 챙겨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힘내시고요. 또 소수 멤버, 정예 멤버가 그리고 지금 오감만족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 그쪽에는 꽤 접속이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연결되셨나요? 네. 예, 지금 감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전화가 끊어졌었는지. 제가 오는 전화를 받았어요. 방금. 아, 그러셨구나. 예. 그분은 뭐 강의를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어떤 인원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강의라고 하면 어쨌든 그러니까 강의 같은 것들이 좀 더 오히려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본인이 필요한 정보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런 것들은 그래도 시간을 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집회 같은 경우는 필요한가라는 질문에서 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필요하냐라고 할 때 이게 그 사회적으로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에게 필요하냐라고 할 때는 뭐 이게 어쨌든 필요성에서 그 퀘스천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여율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정말 그 인기가 있는 연예인이나 뭐 예를 들면 좀 재미있는 어떤 뭐 개그맨이나 이게 사실 저도 이런 어떤 방송을 이끌어가는 데에는 좀 많이 뭐 모자라죠. 뭔가 어떤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굉장히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분이 네네. 교회를 나오라고 권유를 하면 네. 이제 참 좋은 거잖아요. 종교적으로 편안해지고 친구도 생기고 그런데 네. 일단 약간 그때부터 이 조직에 들어와서 뭔가는 해야 되고 뭔가는 또 발표도 해야 되고 뭔가는 또 시키는 일도 해야 되고 의무감도 생기고 그래서 그게 싫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사람들이 이 뜻은 좋으나 네. 가담하는 순간부터 의무감이 하나 겹친다. 이래서 요즘에 그런 걸 싫어하는 트렌드 같아요. 개인 시간 뺏기고 또 뭔가 그때 들어와야 되는 이런 개인 시간을 할애해서 와야 된다는 의무감 같은 게 하나가 걸치는 게 싫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게 뭐 의무감이든 뭐든 어쨌든 저는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가?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지식이든 뭐 아니면 어떤 재미든 아니 뭐가 됐든 어쨌든 이거 여기에 들어옴으로써 본인이 얻어가는 게 있다라고 이 얻어가는 게 크다라고 느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한 드론 체험학습 지도자, 그건 뭐 지금 7, 8월에 주부인데 180만 원 벌어간 친구가 있거든요. 제가 자격증을 주고 일자리를 소개시켜줘서. 근데 그걸 그냥 주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도 관심을 안 보여.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해도 아무도 관심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하여튼 뭐 그건 또 뭐 저기 또 시간을 두고 더 고민해 보는 걸로 하고요. 네. 그래도 오늘 뭐 랜선 집회는 일단 마무리를 하고, 네. 그리고 지금 대게까지 가시는데 얼마 정도 남으셨어요? 1시간 정도 걸려요. 지금 안산까지 왔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네, 일단 영종도. 일단 뭐 마무리를 그러면 좀 해놓고, 그리고 네. 나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하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의 바람과 염원을 담아서 구호를 대청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낭독했던 촉구 성명서에 담았던 구호입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은 마지막 부분만 큰 소리로 3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두 마이크와 카메라를 켜시고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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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번 사태에 강력하고 엄중히 대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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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모든 국민은 청정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일치 단결하고 연대 협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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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들 저 수고를 하셨고요. 예. 자, 그 다음 랜선 집회는 역시 그 다음 주 일요일 8시에 모두와 네트를 통해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여러 채널에 적극적인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홍보하실 때 그 연명할 수 있도록 그 연명 링크도 같이 좀 홍보를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랜선 집회는 이것으로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